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의 중심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와 결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이야기 나오는 것이 하나, 둘, 저 보수를 이제 그들과 손을 끊어야 한다. 이러면서 보수의 주된 역사관이라든지 그게 또 대한민국의 정통 역사관인데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저 사람은 보수다. 그 보수라는 말을 극우다. 이러면서 잘라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바로 이 출발점을 언제부터로 잡을 것인가 가장 가까운 시기로 그건 바로 2023년 3월 5일 MBC 방송을 그 기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3월 5일 MBC 방송은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전선언 하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아주 오랫동안 거의 임기 만료될 때도 손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매달렸던 바로 그것입니다. 공영방송 MBC에서 무엇을 가장 눈에 띄게 한 게 뭐냐 하면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여기에 대한 미국에서 나온 그 법안 이 법안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평통이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MBC가 이렇게 포문을 열고 뒤이어 국민의힘에서 보수 숙청, 보수 척결, 보수와 손을 끊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때때로 서문시장을 대통령을 위시해서 찾아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성지다 하는 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찾아갈 뿐이고 정말 보수, 이 이념이라든지 정신이 있는 보수는 이제 괴멸시켜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물을 쫙 빼야 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MBC가 시작을 한 것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좀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테마였다. 알고는 있어도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2021년 9월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였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것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좌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것도 폭파해버리고 또 그보다 일찍부터 이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중국 쪽의 통로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였다. 그런데 보면은 이 종전선언 제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문재인을 도울 수 있는
그 좌파 세력이라고 할까, 크게 중국과 러시아라고 볼 수 있는 이쪽에서도 협력을 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한 게 9월 21일인데 9월 24일에 그동안 서로 이게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던 북측에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북측의 반응이 좀 특이하다, 이례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9월 24일 하루 동안 북측에서는 담화 형식으로 2차례 의견을 밝혔고 그게 2개가 서로 정반대였다. 이런 겁니다. 9월 24일 오전에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윤석열 보궐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부정적입니다. 종전선언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최대 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기상조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가 생각들을 했는데 9월 24일 오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별도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종전 선언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쪽과 남쪽의 공동 연락사무소를 다시 설치하고 북쪽과 남쪽의 순회 상봉, 그러니까 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 180도로 뒤집힌 담화가 하루 사이에 2번 나온 겁니다. 그것도 하루라고 해도 시간차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김여정, 우리가 기억하듯이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적 집단이다. 그러니까 적으로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바로 그 김여정의 담화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북한은 왜 9월 24일에 2번이나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나? 여기에 대해서 좀 보도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7시간이 지난 후에는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하고 통일에 관한 활동을 할 때 그 모임에 항상 나오면은 주인공처럼 이렇게 나오는 정세현 씨. 그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핫라인은 살아있다. 이거 박지원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2021년 11월이나 12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쪽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것까지는 아직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고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켄 고스 국장은 이게 7시간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관여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바로 이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같이 그 일을 미국 쪽에서 했던 사람이 바로 브래드 셔먼 의원입니다. 2021년 5월에 미국 민주당 소속 이 인물은 정치적인 성향이 좌파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좌파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것을 발의합니다. 말은 한반도 평화 법안인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한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미국과 북한 간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재검토해서 이걸 열어놓자 하는 내용이 그 골자인 겁니다. 우선 지금 나열한 것들만 보더라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밝혔던 앞으로 이거 하겠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거였구나 하고 연결되는 점들이 보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국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브래드 셔먼 의원이 제의한 이 법률안 이게 그렇게 미국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 이게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인데 MBC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은 겁니다. 이렇게 MBC에서 어떻게 방송을 했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46명이나 여기에 서명을 해가지고 미국 연방 하원이 이거를 발의했다. 그런데 연방 하원이 발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외교위를 통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땠는가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뉴욕의 그 한인단체 대표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단체 대표들이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적극 지지를 호소해서 그래서 제법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2021년에는 이때가 최초입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40명을 좀 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바로 이 브래드 셔먼 의원이 거기 그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 2021년 법안 발의를 할 때도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받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외교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던 중에 회기가 종료돼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바로 그랬던 법안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MBC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2022년 2월에도 이 종전선언에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5월에 청와대를 나갔으니까 3개월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국회에 기록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2022년 2월 3일에서 6일까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가서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몇 가지 청을 한 겁니다. 하나는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2022년 2월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는데 바로 그 무렵에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5월이 돼도 어떻게 그 날짜를 잘 맞추지 못해서 5월 초순이 지나더라도 이 종전선언을 기어이 성사시키려고 무리하고 있다.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과 여러 가지 오고 가면서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바로 이때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국에게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국과 미국 간에 조율이 됐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부탁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탁을 한 것이 강경화, 그 산불 선언을 했던 강경화를 ILO 사무총장 선거에 지지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로, 무슨 염치로 강경화를 부탁했을까? 무슨 공을 세웠기에 강경화를 지지해달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을 위해서 2030 부산 엑스포 지지를 부탁했다. 왜냐하면 브래드 셔먼도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포스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이렇게들 했기 때문에 마치 한국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 특히 그 좌파 그쪽이 한 통속인 것처럼 이런 행보를 보인 점은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그 말기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MBC가 2023년 3월 5일에 바로 이 법안, 미국의 법안을 집중 홍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M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가 재추진되고 있다. 그 전에 미국에서 반응이 없어서 폐기된 사실은 그런 법안인데 또 재추진을 한다. 미국 의원은 미국 국민의 뜻을, 미국 의회의 그 입장을 그걸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브래드 셔먼 의원이 2023년에 재차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 법안을 재차 발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거를 지지해주는 행사를 했던 겁니다. 민주평통 측에서. 물론 한국이 아니고 미주 지부에서. 2022년 11월 14일에서 15일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이 모임을 브래드 셔먼 의원과 그 미국에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그 지지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게 한반도 평화회의,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행사였습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구성원들이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종전선언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된 것은 미주 민주참여 포럼의 대표가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동일인이었던 겁니다. 자,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인데, 그가 대표로 있는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 하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하던 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때 MBC 보도는 이렇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하고 이 종전선언 법 발의를 주도하는 미국 의원이 10여 명이 그 모임에 참석했다. 이 모임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미국 하원 의원이 10여 명이 거기에 모였으니까 뭐쯤 된다 하고 으쓱하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 되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한국 정부가 밀어주는 정도의 그 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들 느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임에서 종전선언 법 재차 발의를 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 모임에 한국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면 현재의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개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에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수십 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 민주평통 행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숨기거나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혹은 그 정보를 좀 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MBC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브래드 셔먼의 발언을 충분히 소개해주고 이거는 홍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반도 평화 법안, 즉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들어있는 이 법안이 2023년 3월 1일 재발의가 됐습니다. MBC가 미국 하원에서 재발의됐다. 슬그머니 이렇게 뭉개듯이 쓰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두고 봐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보도는 대표 발의자인 브래드 셔먼 의원은 법안을 지지한 미주 민주포럼 참여 회원들과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미국 그 의사당 앞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몇 명 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도 들고 뭐 이러고 있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MBC에서는 이 법안이 2021년에 46명의 서명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소리 뉴스에 보면 40여 명 이렇게 말을 해서 뭐 그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재발의를 하면서 몇 명이 서명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명한 의원의 숫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MBC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이번에도 한 40명 넘게 46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 없이 이렇게 믿도록 오도를 한, 잘못 이끈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번 재발의의 경우에는 서명한 의원이 전부 19명입니다. 그것도 거의 다가 민주당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공화당 의원이 1명, 이렇게밖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MBC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는 허위 보도에 가깝다. 좀 따져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러한 MBC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거기에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추진하던 정책을 홍보하고, 그러면 MBC도 현 정부를 부정하는가, 대선의 결과에 불복하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의 대한민국 무너뜨리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정책, 이게 한국의 좌파들 그리고 미국의 좌파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공무원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가서 참석을 했고,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이 수십 명이 가서 참석을 했고, 이러면 대충 이 정도면 반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공영방송 MBC가 민주평통도 비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반대한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그리고 자문위원들 수십 명이 문재인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친문 좌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좌시할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민주평통 의장이 직접 관여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민주평통에서는 이러한 친문 좌파 활동을 한 미주 부의장을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직무정지시켰습니다. MBC는 이 직무정지가 된 사람이라든지 그를 비호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문재인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가면서 결국 MBC가 미국의 종전선언 지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민주평통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주평통의 사무처장 석동현을 불러서 항의성 질문을 하고 따져 묻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장면들을 내보냈습니다. 결국 MBC는
민주평통이 우리 건데, 우리 좌파 건데 거기에 왜 보수가 끼어들었는가 하는 그런 그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BC에서 민주평통에서 지금까지 널리 펼치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통일활동을 비난하고 나섰다. 거기에서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평통에서 통일 대북정책 특별 강연회를 지역마다 여러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던 인물로는 석동현, 이춘근, 남주홍 이런 사람들을 MBC에서는 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남주홍 씨는 전 국정원 1차장이라는 그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연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연방제 통일에 반대하는 강연자들을 통일 방해 세력으로 MBC는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전두환 전 대통령, 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엮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모두에서 상종해서는 안 될 악마가 됐습니다. 다들 그렇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전두환과 연결되면 악마라고 같이 쳐내는, 마녀사냥이라고 할지 아니면 정당한 자기들은 악마를 잡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전두환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연방제 통일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같이 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통일 반대 세력으로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 강연 내용을 가지고 M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말이다. 최고존엄에 대해서 무엄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김정은이 키도 별로 안 크면서 150kg이나 나간다. 너무 뚱뚱하다.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오히려 별것도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딸을 무기 발사하는 장소에 데려가더니 그게 아버지냐?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되면 무슨 돼지 새끼니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에 몸둘 바를 모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말을 그렇게 했다. MBC는 조선 중앙TV의 그 남측 지부냐.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김정은 뒤에 국무위원장을 또박또박 갖다 붙이느냐. 그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그렇게도 위대해 보이더냐. MBC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결국 MBC는 김정은이가 뚱돼지다. 김정은이 딸도 뚱뚱하다. 그 애비라면서 딸은 그래도 지 자식인데 사람 죽이는 무기 발사장에 데리고 가느냐. 참 세상 막 간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런데 MBC는 이런 말에 분개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정부 조직이
전국을 돌면서 극우단체 집회를 방불케 하는 강연회를 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극우단체 집회를 방불케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극우단체라는 말도 MBC가 집어내온 것이고 저 멀쩡한 강연회를 극우단체 집회를 방불케 한다고 보고 그것을 방송한 것도 MBC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다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도 밝혀듭니다. 그 강연회 참석자들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그리고 보수단체 회원들이다. 극우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래서 이들을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을 극우 인사라고 MBC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MBC 방송 여기에 정세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정세현이 나와서 바로 이런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맞장구를 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세현이 누군가? 뜻밖에도 물론 우리 리걸마인드 방송을 같이 보면서 논의했던 분들은 정세현이 지금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 알고 있을 텐데 정세현이 윤석열과 권영세의 통일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통일 관련 어떤 행사를 하면 정세현이 나와서 처음에 시작하는 연설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좌장처럼 들어와서 그 중심을 잡고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세현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비롯한 이 종전선언 추진 세력하고 함께 같이 또 그러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MBC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냈는가 하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MBC 방송 그리고 이 방송에 출연한 정세현이라든지 좌파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둘 텐데 좌파 정책을 지금 돕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윤석열을 안 칩니다. 권영세 통일부를 안 칩니다. 그러니 그들이 윤석열 정부, 권영세 통일부하고 같이 통일 추진을 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만 윤석열, 권영세와 다른 방향이라고 그들이 보는 민주평통 사무처장, 이 아스팔트 출신 석동현을 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보수를 극우라고 매도를 하면서 통일 반대 세력이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하고 엮어버렸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대표적인 악마 전두환하고 엮어버렸다. 이번 MBC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좌파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일찍부터 좌파와 우파를 나눌 때 또 보수와 그 반대편을 나눌 때 보수의 반대편에 진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뭐가 진보냐? 지금 한국의 좌파는 30여 년 해묵은 구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모든 부패와 그들이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근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세뇌돼서 그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좌파는 그냥 좌파라고 가면 됩니다. 통일에 있어서 연방제 통일 세력, 자유민주주의 통일 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고쳐서 자기들식의 통일을 추진하려는 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따라서 MBC에서 방송을 했듯이 좌파를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표현이다. 그들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반을 갈라서 적대시한 게 바로 그들입니다.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이들은 좌파를 진보적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서 좌파가 아닌 나머지를 보수적 중도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MBC는 이번 방송을 봤을 때 좌파는 옳고 문재인은 옳고 김정은을 극도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각이며 좌파가 옳다, 문재인이 옳다고 하는 건 자유롭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헌법 위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는 판단을 합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MBC의 이번 방송은 공정하지 않은 방송이었고 사실에 충실하지 않은 방송이었고 그리고 시청자에게 반드시 제대로 알렸어야 할 정보를 시간차를 두고 빼버리고 뒤집어 엎고 영상도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MBC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들이 극좌파로 보인다. 그런 MBC가 보수를 극우라고 낙인을 찍고 아주 극단적인 끝을 보자고 하는 이 제거 작전을 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보수 끊어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우리 한국은 통일 신드롬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미국의 하원 의원인 브래드 셔먼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김정은을 추종하는 자인가? 그가 미국 좌파니까 좌파 본색이 저런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좌파는 원래 그 모양이니까 하면서 정말 한 2초, 3초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인이고 미국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점에서 다시 브래드 셔먼을 들여다보면 그가 무슨 공청회라든지 또 이런 데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면 브래드 셔먼은 좌파라는 것은 놔두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미국인으로서
브래드 셔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의 그 전쟁 수행 능력, 그거 이미 막강하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미국을 때릴 수 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게 그에게는 아주 크게 보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을 보면 김정은이는 핵 포기 안 한다. 브래드 셔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저 북한 핵을 북한 비핵화 대화를 하려니까 북한이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중국을 지렛대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브래드 셔먼은 거기에 대해서도 칼같이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중국을 지렛대로 쓰려는 것은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북한이 저렇게 대량 살상 무기를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그런 쪽에서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이거를 어느 한편으로는 골치 아파한다. 머리 아파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저 평양 정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중국 은행을 제재를 하고 이러더라도 뭐 조그마한 이런 은행을 통해서 물자, 돈 이런 모든 것들을 북한에 계속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망하게 해서 한반도를 통일시켜주는 그런 데 나설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권영세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날 통일은 갑자기 온다. 이런 통일 환상에 빠져 있는데 중국에게 가서 우리가 중국 너희하고 잘 지내고 미국과의 사이, 우리 미국과의 한미동맹 강력하다. 그러니 그걸 이용해서 중국 너희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줄게. 북한 김정은이 저거 망하면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꿈을 꾸고 있는가? 간간히 들려오는 그런 흔해 빠진 이야기처럼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브래드 셔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브래드 셔먼 말이 이겁니다. 자, 이런 현실, 북한에 있는 핵탄두 많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 뭐 자기가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 이익만 지키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최소한 밖에 없는데 그 최소한은 한국 입장을 생각하고 뭐를 생각하고 이거보다도 지금의 북한 앞에서는 우리 미국 이익 최소한 그거라도 지키는 게 약은 거다. 조금만 갖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 핵탄두 보유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개수로 동결하는 것. 그게 최선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북한 핵 보유국 인정하자.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는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처럼 이제는 비핵화가 아니고 군축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 말기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특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래드 셔먼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정은이를 추앙 해설하기보다 현실주의자로서 미국을 위해서 동맹이니 뭐니 하는 것은 결국 지금 같은 막다른 곳에서 선택을 할 때는 미국만 집어들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 된다는데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한국 비핵화입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의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 바로 이거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으로 충족시켜 줬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 비핵화 선언을 한 것이 이게 무슨 국민의힘에서는 극우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서 그랬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정반대인 겁니다. 미국이 그것 때문에 워싱턴 선언을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고 원래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한국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한국 너희 비핵화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좌파들도 동일합니다. 미국의 좌파들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좌파들이 원했던 것을 하는 것이지 우파가 뭐를 어떻게 해서 우파를 위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핵이 없으면 약한 거지. 핵이 없어서 강해진다는 것은 그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브래드 셔먼이 이런 미국의 필요, 미국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 북한의 마음을 사자고 하는 것, 그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로 넘어오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됐었느냐 하면은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자. 이것까지 좌파들이 들고 나와서 권영세 통일부하고 말을 맞추고 있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굉장히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제대로 하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는 해외 동포 이산가족 상봉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좌파들이 요구하는 거다. 문재인의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브래드 셔먼이 결과적으로 앞에 서 있는 브래드 셔먼이 이야기한 조건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토 원비어 이 북한 정권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 일 때문에 북한 여행 금지 상태입니다. 그 북한 여행 금지를 풀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왔다. 물론 그런 미국만의 사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통일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속속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종전선언을 공개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4월 28일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긴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뒤에 브래드 셔먼과 악수를 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 그러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이거를 대표 발의한 브래드 셔먼,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이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사진을 올리면서 나는 동북아시아의 공동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지한다.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간첩들의 접선 암호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브래드 셔먼과 윤석열이 엮여 있는 뉴스가 한 건 나왔다. 뭐 그런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좌도 우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념이 없다. 그게 진실이라고 칩시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이게 통일정책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한국의 좌파 정권들, 그리고 저 북한 정권, 그쪽의 통일 원칙이 바로 자주, 평화, 민족 공동체 통일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권영세 통일부의 통일정책, 그 통일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 나오는 것은 용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골격이 이거다. 권영세 통일부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어달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확고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문재인의 통일 정책을 한국과 미국의 좌파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게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보수 대통령 아래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에서 몰려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통일부, 그리고 김한길의 새시대, 이들을 하나의 진영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문재인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결국 좌파 정권, 북한 정권의 통일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러면 윤석열의 위치는 어디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표면상으로 보수 정권에서 나온 대통령이고, 그 보수 대통령 아래에서 문재인의 통일 노선이 계속되고 있고, 권영세가 문재인 통일 노선을 계속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기록으로 수두룩하게 내놨습니다. 그러니 권영세는 좌파와 같은 통일 원칙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뭐냐? 윤석열은 똑같은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좌파, 미국의 좌파가 원하는 핵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워싱턴 선언. 이번에 윤석열 국빈 방문의 전 과정에서 윤석열은 북한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담대한 구상,
이거를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내용상 보면 결국 연방제 통일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을 강하게 그 통일운동을 하다가 왔고, 윤석열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계속 자신의 선거운동에 써먹었다. 이거는 미국 쪽 언론의 그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제 윤석열은, 한국은 이미 낚아서 어항에 담아놓은 물고기다. 이런 겁니다. 낚은 물고기다. 이제 먹이 안 줍니다. 윤석열은 결국 코가 꿰인 상태다 하는 겁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반항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전에처럼 나 박쥐할 거야. 한국한테 그렇게 하면 일본하고 이제 싸울 거야. 일본하고 다시 안 볼 거야. 중국 쪽에 넘어갈 거야. 한번 해봐라. 낚인 물고기는 적도 아군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좌파들은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낚여버리니까 한국의 좌파들 좋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매우 좋아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을 낚았다. 윤석열이 낚인 물고기다. 그러면 다른 데서 애석해 할 거냐? 국제관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강자들 아닙니까? 강자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칼날을 잡으면 불안하고 이제 패배하는구나. 손잡이를 잡으면 내가 유리하구나 하는 것은 약자들, 범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강자는 칼날을 잡아도 손잡이를 잡은 것처럼 유리하게 쓰고, 손잡이를 잡아도 똑같고,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자,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냐? 이런 질문이 무의미해져 버린 겁니다. 윤석열이 좌파든 보수든 상관이 없다. 진짜로, 진실로 그가 좌도 우도 아닌 이념이 없는 그런 인간이면 어떠냐?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 1945년에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주권국가, 헌법주의 국가, 이 나라를 갖다 바치는데 대통령이 색깔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지. 이 나라를 망해먹게 하겠다는데 대통령이 좌도 우도 아니라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현재 민주평통에서 보수 세력 숙청하기에 나섰다. 이게 MBC의 방송으로 포문을 열고, 그리고 좌파들이 이거를 밀어붙이고, 놀랍게도 숙청하는 그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해서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청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저 연방제 통일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바로 보수들이다. 대한민국의 출발을
믿고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지키겠다고 하고 하는 이 보수들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청산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극우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 극우라는 이름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마치 그 기계가 작동을 하듯이 자동적으로 극우는 쳐내야 돼, 극우는 멸종시켜야 돼 하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이런 입장을,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쳐내고 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이게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좌파가 반일, 이런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미국은 한국의 좌파, 미국의 좌파의 이러한 행위를 내버려 두고 있으면 자신들의 뜻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걸 알아야 할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일본과 협력하자 하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은 보수 국민입니다. 그러니 이 보수 섬멸 작전을 펼칠 거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반일해서 좋고, 반미해서 좋고, 연방제 통일하는데 장애물 제거해서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에게 극우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에 저 나쁜 극우 몽땅 쓸어내자고 하는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보수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